오후장 주도 섹터 통해서 시장 전략 함께 해보시죠. 자,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는요, 의료 AI 쪽입니다. 자, 의료 AI 관련해서도 시장에 뉴스가 있었었죠. 기술과 의술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라는 그런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대체적으로 최근에 수급이 선별적인 흐름들,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개별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의료 AI 섹터도 이 수급의 연속성과는 좀 가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모두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나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이 규모나 최근에 이 다양한 어떤 모멘텀들은 추가적인 어떤 성장 기대감들을 일부 좀 반영하는 모습을 이어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만 우리가 딥시크 출시 이후에 AI 모멘텀이 크게 좀 부각됐을 때, 루닛이 일부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 일단 조정이 좀 일부 빌미가 좀 됐던 그런 구간들은 대체로 의료 AI 섹터 전반적인 어떤 수급의 동조 수급 영향으로 좀 조정받았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, 전반적인 어떤 시장 규모들이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최근에 미국에서 좀 발표된 데이터가 있는데, 트랜스페런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향후 6년간 전체적인 의료 AI 관련된 시장 규모를 한 1,870억 달러로 좀 제시했습니다. 이건 하나로 약 250조 원대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정한 어떤 이 솔루션을 좀 진단하는 수준, 특히나 암에 대한 어떤 병리를 전체는 좀 아니더라도 한 50% 정도의 수준까지 예측할 수 있는 조기 진단 솔루션이라든가 영상 분석 솔루션 같은 해당된 질환을 좀 빠르게 좀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좀 뽑아내는 그런 의료 현장에서 좀 현재는 좀 적용되고 있는 기술에서 앞으로 좀 보편화된 기술 고도화를 좀 더 이뤄낸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죠. 정확한 암 진단 그리고 다양한 질병군들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여기 관련된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어떤 유전체 분석이라든가 검사 같은 것들을 좀 통해서 빠르고 정확한 그래서 이제 환자의 어떤 생명의 질을 좀 더 좀 높여주는 그런 기술 고도화는 시장의 어떤 규모 성장을 좀 맞물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의료 AI 관련해서 또 시장의 전망 자체는 굉장히 그 규모 자체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우리가 아직은 이제 치료의 관점보다는 진단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은 굉장히 크게 좀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지 않아도 이미 이제 주가에서 상승이 나온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또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아도 의료 AI 섹터는 괜찮을까요? 일단 대표적으로는 롤릿이라든가 지금 뷰노 같은 기업들,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큰 성장폭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다만 아직 영업이익을 뚜렷하게 좀 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. 이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선제적인 R&D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산업과 좀 유사한 흐름이다라고 좀 정도로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일스톤 같은 것들이 유입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재원들은 모두 다 기술 연구 개발비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. 그래서 이제 의료 기기처럼 마케팅 비용이 많이 증가돼서 고정비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들과 좀 다르게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재차 기술 고도화를 좀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현재 수준에서에 대한 기술 고도화를 좀 이뤄내지 못한다면 시장 점유율이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현재 일부 질병군에 관련된 진단 솔루션들에 대한 정확도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은 질환이라든가 질병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요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고도화 관점의 투자는 앞으로 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지만 3년 전과에 대한 데이터를 좀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에 대한 성장세들이 완연하고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 기조가 명확한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좀 우리가 착안해 본다면 어느 수준에 도달됐을 때는 일단 영업이익은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.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공급량들이 확정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오히려 OPM, 영업이익률이 또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의료 AI가 현재는 많은 비용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좀 진행될 수 있지만 향후에 해당되는 성과들이 뚜렷해진다면 오히려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기반으로 한 성장들은 본격화될 수 있는 점, 이 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
사실 이제 실적과 성장 사이에서 이제 투자자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의료 AI 관련주들은 확실히 이제 성장주의 성격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관점들을 실적주들과는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. 대표님의 이야기 잘 여러분들이 다시금 상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사실 의료 AI의 미래를 이끌 만한 대표적인 기업과 또 시장에서 다시금 큰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몇 가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종목별로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뭐 대표적인 게 저는 루닛이라든가 뷰노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루닛의 경우에는 뭐 AI 기반으로 한 암 진단 솔루션을 이미 시판을 해서 좀 현재 공급이 좀 되고 있죠. 다만 현재 조기 진단율은 한 50% 정도에 대한 성과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타사 경쟁사들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어떤 진단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80에서 90%까지 상향된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의 잠재력 성과는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내 줄 수 있겠다. 특히나 지금은 폐암이라든가 유방암을 좀 타겟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좀 인수했던 이 볼파라죠. 볼파라 인수 이후에 해당된 외형 가치에 관련된 실적도 올해 좀 유입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루니스코프라고 불리고 있는 암세포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솔루션인데 이 부분은 전해 단계라든가 해당되는 어떤 이 질환의 어떤 진행 상태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빠르게 좀 추적해서 좀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의료 현장에서에 대한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적용군 요소마다 다양하게 좀 활용될 수 있는 성과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. 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환자의 감시 장치죠. 그래서 환자의 상태들을 추적해서 관찰하고 해당된 데이터 하에서 이를 의사가 참고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환자의 어떤 이 상태라든가 뭐 분석 솔루션 같은 부분들에 대한 의료 현장에서의 관련된 도입들은 앞으로 좀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, 이 부분은 국내보다 해외 성과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, 특히나 뭐 최근에 뭐 실버스 AR라든가 뭐 브로노이, 뭐 JLK 같은 기업들 다양한 어떤 군에서에 대한 차별화가 좀 있죠. JLK 경우에는 뇌질환 관련된 어떤 병리 솔루션 그리고 AI 진단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주로 좀 하고 있고 브로노이 같은 경우는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지만 브로노믹스라고 불리고 있는 이제 표적 치료제에 관련 연구 개발을 AI 좀 활용해서 이제 현재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그리고 이제 타깃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성과라든가 경쟁 요소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그 안에서도 기업 선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그 성격들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부분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.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의료 AI 관련주들은 AI가 발전을 하면서 같이 따라가게 된 사업일 텐데요. 네이버 쪽에서 의료 AI 관련한 이제 투자에 관해서 진심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. 근데 네이버가 사실 내일 주주총회이기도 해서 이 이야기도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이버가 의료 AI 투자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이해진 의장이 이번 주총에서 선임이 좀 되면 다시 이제 복귀를 좀 하게 되는 셈인데 최근 행보들을 보면 하이퍼 클로버 X에 관련된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좀 제시를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에 좀 생성형 AI에 대한 출시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올해는 이 부분을 서비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B2B 안에서 또는 커머스 안에서에 관련 연동 효과로 인한 어떤 전략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지난 3분기와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좀 확인한 바 있었고 최근 행보들을 좀 보면 지금 서울대학교와 계속해서 좀 협력 관계를 좀 구축하면서 의료 AI 관련된 투자 확대 관련된 발언들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죠. 특히나 지금 하이퍼클러버 X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의사 고시를 대체적으로 좀 풀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좀 고도화됐다는 평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료 AI와 접목해서 향후에 좀 확장성 관점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라든가 사업 부문별에 대한 전략을 좀 제시해 준다면 또 다른 어떤 기회의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는 단순하게 네이버의 AI 전략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지만 차세대 먹거리라고 좀 불릴 수 있는 의료 AI를 하이퍼클로버 X와 결합된 형태에 관련된 새로운 비전 제시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